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예술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순서는 박철환, 김병욱 후보 순입니다. 고유경 패널은 질문해 주십시오. 네, 문화관광해설사협회 고유경입니다. 최근 관광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케팅의 방안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성공한 관광 모델들을 살펴보면 가족 단위 관광객 모객이 성공한 그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남의 관광 대표 브랜드 땅끝을 많이 꼽습니다. 그러나 땅끝은 먼 거리를 극복하기에는 이제는 의미만 남아있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감흥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인 것 같습니다. 자, 거리적으로 먼 지역의 특성상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마케팅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남 관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진단을 좀 해주시고요. 땅끝이 다시 사람들이 사랑하고 찾는 관광지가 되기 위한 그런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또 지원책, 그리고 행정이 어떻게 관광 마케팅에 좀 나서야 될지 좀 획기적인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환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정말 어려운 것이 관광입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또 거기 투자에 대한 효과를 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다 문제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객이 오고 나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만들었는지 이것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쭉 관광정책을 4년 동안 펴면서 보니까 머무르게 하는 것은 그래도 그룹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땅끝 고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삼남길 또 여기에 보면은 천년 숲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해변 걷는 길 이런 것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이 아주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이걸 위탁해서 금년부터 지금 3월달부터 해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캠핑, 오토 캠핑족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텐트 치고 하는 캠핑 가족 이런 가족들을 지금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오토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전국에 몇만 있다고 하는데 2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니까 일단 캠핑을 즐기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40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원들 간에 농산물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이제 관광과 어우러져서 하는 일들을 해보고 있는데 너무 효과가 높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땅끝에는 정말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이제 각 그룹들의 회원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해남을 알고 새롭게 해남에서 느낄 수 있는 땅끝의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김병욱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땅끝 하면은 세계적인 브랜드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가꾸고 활용을 못했습니다.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보면은 육지의 끝이지만 해양을 향한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중국을 비롯한 물류의 대부분이 우리 해남을 중심으로 한 포구들이 교역 창고 역할을 했었습니다. 시작과 끝을 되살리는 방안을 민관 전문 기관과 함께 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드는 관광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남만 가지고 있는 진짜의 맛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관광지가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먼 곳까지 수도권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숨어있는 여러 가지 문화 관광을 다시 찾아내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거하고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수호텔도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잘 수 있게 만들고 또 힐링 음식도 개발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와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가족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먹고 자고 놀고 갈 수 있는 곳이 해남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도 지역의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 문화와 예술을 단순히 보고 향유하는 그런 복지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으로 새롭게 재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역의 예술인들이 돈 몇 푼을 받고 몇 번을 공연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지역의 문화와 예술로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파트너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술인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할 텐데요. 장기적으로 지역의 예술과 지역의 문화가 지역의 올곧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남의 문화예술 정책의 청사진 각 후보님들께서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병욱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해남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관리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와 관광 트렌드에 맞춘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연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남의 삶을 철저히 녹여내는 그런 문화 창출이야말로 관광 해남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해남다움을 보존하고 보여주는 것이 관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빌딩을 보고 멋진 건물과 재미난 놀이기구를 타려면 해남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해남을 찾는 사람들은 해남의 모습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의 해남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느 축제장에 가든 다 있는 그런 메뉴 말고 해남에서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내야 합니다. 바로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남군 지정 무형문화재, 해남군 인정 장인 등 제도를 도입해서 해남군이 전통예술 발굴과 문화예술 인재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예술단체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공연을 위한 상설 공연장을 땅끝과 우수형, 대행사권 그리고 해남의회 설치해서 공연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철환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 문화재산을 이렇게 발굴하고 또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애를 썼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잘 참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간에 금년에도 한 20군데 정도를 저희가 지금 지원하면서 이런 일을 해보고 있는데 너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남이 해맞이 축제 이런 것도 우리 지역의 문화거리를 가지고 해야지 무슨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옛날 전통적인 문화가 다시 되살아나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전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문화재단 만들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생활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인들이 이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폭넓은 여러 가지의 당신들의 생활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안은 이제 문화인들과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문화인들과 협의해서 해남 문화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발전되고 전통 문화의 보존 가치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해남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유경 패널은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예술인들이 정작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들의 소품이나 기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레기처럼 돌아다니고 있고요. 사실 너무나 좋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도 전문 예술인들에게 개방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해남 국민들에게 많이 개방되어서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주야간 구분하지 않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지금은 문화체육진흥사업소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기관은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와 이 문화예술회관이 연계가 되지 않고 체육시설물로 같이 묶여져 있는 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인들의 예술공간 그리고 이 문체사업소에 묶여있는 예술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철환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공간을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전문인들이 아마 고유경 우리 회장님도 영국협회에 계시면서 아마 도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고 저희가 또 중앙무대에 진출할 때도 다소 지원은 부족하지만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지역의 전문 예술인들이 이게 생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문체사업소에 속해 있는 이 문화단체 아마 이것은 우리 군비가 주는 것은 아마 그쪽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체육부서에서도 이것을 불평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무관 자리에 하나 도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떻게든 간에 이 사업이 문화 관광거로 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내중에 정확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더라고요. 아마 국비나 도비가 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만 국비가 아닌 이제 국도비가 아닌 군비가 아마 문체사업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에도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이 고민은 더욱더 저희가 함께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개별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유경 패널은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자, 질문에 대한 김병국 후보님 답변 못 드렸습니다. 연습하고 모여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체사업소에 있는 문화는 사실은 관광과 문화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어쨌든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군수가 된다면 조직개발을 통해서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사회자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유경 패널은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 개별 질문은 박철환 후보님께만 질문이 해당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해남군에는 학생 인구가 약 7,6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학교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해서 관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육청이나 해남군이나 많은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아동들, 청소년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아우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해남군에서는 관이 아닌 민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남 공부방 연합회와 연계되어서
해남 교육복지 네트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각각의 예술단체에서 자기들의 역량과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지원을 받고 있어서 아이들이 풍족하게 누리고 있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한 많은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가지고 있지만 공모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얼마나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점점점 매칭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여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기획이라 할지라도 해남으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서 지자체가 민에서 추구하는 이런 각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가져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삼성재단에서 지원됐던 사업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지원하던 내중에 삭감되고 이래서 이게 문제있죠. 그래서 저희가 분기로 지금 지원을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 갖는 것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추경 예산을 다 세워서 급식비, 친환경 급식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공모사업에 응해서 가져오시면 더욱 좋고, 또 그런 사업이 연속적이 아니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연속적으로 그와 같은 방과후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 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미래 동력으로서 키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시간을 마치겠는데요.